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세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두 가지 연관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교회와 북한인데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7년 11월 12일 등록 교인 수가 10만 명에 이르는 한 대형 교회가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1980년에 이 교회를 세운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취임한 거죠. 한국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 연간 예산이 1,000억 원 규모인 이 교회에서 부자 세습이 이루어진 건데요. 종교개혁 500년에 부자 세습한 명성교회, 이 기사에는 순식간에 93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교회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찬성 의견입니다. 찬성 측 입장은 필요한 절차를 밟았고 교회 신도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세습 반대 입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통 교회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의 것인데 마치 목사의 사적인 재산처럼 대물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과거 아버지인 김삼환 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고, 기독교계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법도 세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세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분이나 직위, 사업, 재산 따위를 자손에게 넘겨주고 이어간다는 거죠. 보통 남한에서는 재산은 상속, 권력과 신분은 세습한다고 많이들 쓰는데요. 본인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다는 의미에서 세습은 남한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북한처럼 국가 권력을 세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 사회에서도 재벌과 학교 재단 같은 곳의 세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세습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종교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줘도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제재 또한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어느 조사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 또는 사위에게 세습한 교회는 서울에만 54개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1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세습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표 선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명성교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어쩌면 존경받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한 목사의 마지막 퇴장이 비참하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 라는 내용의 이 글은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성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타락을 경고했고 결국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 한국교회에서도 경고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가파른 언덕에 자원봉사자들이 일렬로 쭉 서서 연탄을 나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올해도 연탄 배달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라는 글이 남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한겨울 이웃사랑의 상징이 된 연탄 이야기입니다. 남한에는 연탄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전해주는 민간 봉사단체인데요. 전국 31개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생에서부터 일반 기업, 사회단체, 동창회, 친목회 등에 소속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연탄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탄은 한때 전 국민의 78%가 사용할 정도로 대중적인 땔감이었지만 지금은 0.5% 정도가 사용하는 난방연료입니다.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탓에 기부와 봉사로 연탄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랑의 연탄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겨울나기 필수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연탄은 잊혀져가는 추억입니다. 1920년대 일본에서 처음 건너온 연탄은 1930년대부터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구공탄이나 구멍탄으로 불렸다가 1961년 정부가 규격을 지정하고부터 연탄이라는 지금의 명칭으로 정착됐습니다. 이때부터 남한 연탄은 높이 14cm, 무게 3.6kg으로 전국 어디에서 만들어도 크기나 무게가 일정해졌습니다. 연탄은 보통 한 장당 약 16,200kcal 정도의 열을 내는데요. 이건 등유 1.8L와 비슷한 화력입니다. 지금도 연탄 한 장의 소비자 가격은 580원. 하루를 좀 뜨뜻하게 보내려면 연탄 4장가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320원씩 약 7만 원 정도면 한 달 난방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싼 가격에 높은 효율까지 연탄은 서민 연료로는 최고로 여겨졌고, 그래서 남한에서는 한때 연탄 공장이 4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연탄 공장은 40여 곳으로 줄어들었는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가스와 기름 보일러가 본격 보급되면서 연탄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양길을 걷던 연탄은 반짝 인기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와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 저렴한 가격 덕분에 다시 각광받았던 건데요. 연탄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호황을 누리는 거꾸로 가는 산업인 셈인 거고요. 이제 남한 사회에서 연탄은 난방용이라기보다는 연탄구이 전문점 간판을 내건 돼지고기나 생선구이집 등에서 술 한잔하며 지난 날을 추억하는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국인들이 연탄하면 떠올리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제 몸 태워서 온기를 나누고 그 재마저도 여기저기 깨어져서 쓸모있게 쓰여지던 연탄.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고마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승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